예로부터 메밀은 한 뼘의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었죠. 여름철 이곳저곳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큰 힘 들이지 않고도 늦가을에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마음대로 심어도 돼요. 이거 뭐 산전이나 뭐 어디 조그만 비전박토에도 심어가지고 올랑 그저 옛날 옷에거든 트럭타라 치지만은 옛날에는 그냥 훅지로 갈아가지고도 호미로 매가지고 해놔도 그저 먹을 만큼은 했지요. 논이 적어 쌀 구경하기 힘들었던 첩첩산중.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산골 사람들의 든든한 겨울나기 식량이었습니다. 밀가루는 먹고 나면은 금방 배가 소화가 잘 되는데 메밀은 그래도 거기가 있어요. 만두 그리고 부치개, 묵. 지금이야 별미로 먹는 곡식이라지만 산 사람들에게 메밀은 삶의 버팀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능 사람들이 메밀을 일구어 즐겨 해먹던 음식은 묵입니다. 메밀가루에다 뜨거운 물을 섞은 뒤 체에 걸러내는 것으로 묵수기가 시작됩니다. 일일이 손으로 휘휘 저어야 하는 고생스러운 과정조차 수능 안악들에겐 삶의 일부입니다. 시집와서 20살다가 우리 시어머님 저게 촌에가 사시는데 그거 갈게 뭘 이래 하래요. 이도 해봐라 이래 배웠지. 체에 걸러낸 묵은 가마솥에 옮긴 뒤 푹 끓여야 합니다. 묵이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묵이 끓는 내내 나무 주걱으로 한참을 저어주어야 하죠. 메물을 가마에다 대고 물을 붓고 쪄가지고서는 말라가지고 또 물을 부어가지고 떼가지고 메물살을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량해. 그거 가지고 죽기래 먹고 밥하고 그래. 묵이 걸쭉해지기 시작할 때쯤 뜸들이기를 1시간여. 은근한 불에 천천히 오래 끓여야 묵직하고 탄력 있는 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묵은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밖에다 내놓고 하룻밤을 온전히 보내야 비로소 묵이 완성되는 것이죠. 안악들의 정성과 시간, 기다림과 인내가 만들어낸 메밀묵. 메밀묵을 푸짐하게 채 썰어 훌훌 말아 먹던 묵밥은 수능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어울려 멸치 육수를 부어내면 둘도 없는 겨울 별미가 되어주곤 했죠. 별스런 먹을거리가 없던 시절
겨울밤 배가 출출해질 때쯤 조밥 한술 말아낸 묵밥은 시간이 흘러도 잊지 못할 맛입니다. 옛날에서 이 묵감들을 처먹다 도치는 밤에 이제 지루해가지고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도 어김없이 차려내던 묵밥엔 세월의 맛이 깃들어 있습니다. 겨울 그러고 손님 오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뭐가 있어야 되지요. 돈도 없고 뭐 박수 맞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래 손님 오면 묵을 해가지고 돼지버스 그걸 묵으로 대접했어요. 옛날 속담에 이거 묵은 항상 쳐야 되거든요. 이래 뭐로 이제 채를 친다 소리를 가지고 아이고 저기 친정 아버지가 간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기 아버지 묵 쳐 잡수고 가세요. 그게 속담이 있어요. 지금이야 옛 추억의 맛이 됐지만 수능 메밀 묵밥엔 아픈 역사에 얽힌 한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조선시대 수능면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줄지어 있을 정도로 번성한 고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조 2년 금성대군의 유배지가 되면서 수능의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종 복위운동 사실이 발각된 금성대군은 수능의 한 고을에서 유배 형벌 중 하나인 위리안 치형을 받게 됩니다. 주변에 가시돋친 탱자나무를 심어 죄인을 격리시켰던 중형 중의 중형이었습니다.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유배 형벌 중에서 조금 강한 형벌이죠. 어느 지역에 유배를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생활하는 폭이 있는데 위리안치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탱자능쿨로 이렇게 담장을 해서 이 밖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좀 더 센 유배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던 금성대군은 순흥부사 이보흥과 함께 또다시 단종 복위를 시도하게 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이에 동조하던 수많은 선비들이 역적으로 몰려 끔찍한 참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는 죽계제월교 앞 죽계천. 이곳으로 흘러내린 피가 물길을 따라 십리 밖까지 흘러갔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 피가 머물렀다는 수능면 동촌리는 피끝 마을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때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해져오는 이야기로는 여기서 희생된 사람들의 피가 십리 밖까지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흘러다 그친 마을이 피끝 마을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아픔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수능 사람들은 금성대군을 마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선앙당엔 금성대군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혈석도 모셔져 있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죽게천에서 몸을 닦고 황소를 잡아 금성대군과 희생된 옛 수능 사람들의 혼백을 위로합니다. 금성대군이 순에 오셔가지고 참 신체도 못 찾고 너무너무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항상 이제 참 매연 소 5마리 잡아가지고 그래 모시고 그 제사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이 동네 동네 소조시다. 그래서 1년 12달 365일 그저 수명 장사하고 이제 농사 잘 그렇게 해주면서. 조선 왕조의 핍박을 피해 산골로 숨어든 옛 수능 사람들은 메밀을 일구어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수능에선 묵밥을 즐겨 먹게 됐다고 합니다. 소백산 자락 산골 마을에선 농한기가 되면 메밀묵과 관련된 재미난 놀이가 전해져 옵니다. 잡아.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한 뒤 진 사람이 묵밥을 사주기로 하는 것이죠. 일도 없고 그래서 좀 조용하게 나름 춥고 모이가지고 그냥 심심하고 묵내기가지고 놀아가지고 이긴 사람 묵 따먹게 하는다. 잘 쓴다. 에이 개다. 손에 쥔 것은 없어도 메밀묵 하나면 훈훈한 겨울을 났던 산골 생활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선 메밀묵으로 해먹던 또 다른 겨울 별미가 있습니다. 요리법은 김치찌개 끓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돼지고기와 김치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낸 뒤 푸짐하게 묵을 썰어 넣어 얼큰한 묵찌개를 만들어 먹는 것이죠. 옛 사람들은 이 음식을 태평초라 불렀습니다. 태평초 먹고 태평하게 이제 겨우내 잘 지내려고 태평초라 지금 뭐. 맛있겠네. 그래가지고 어르신 뭐 맛있겠다.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옛 수능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태평초를 먹었다고 합니다. 태평초 먹고 태평하게 어깨 잘 벌고 잘 살라고. 뭐가 여기까지. 함께 나누어 먹는 태평초 한 그릇이면 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혹독한 산추위에 속을 든든히 채우는데도 이만한 것이 없었죠. 옛날에 무겁 많았지만 고기가 귀했거든. 김치 없고 이렇게 김치찌개 해야 돼. 태평초라고 먹었댔는데 어제 고기를 좀 가서 얼마나 맛있어. 영주 사람들의 한많은 삶과 역사를 대변해온 메밀묵밥. 세월을 따라 그 맛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